안녕하세요. 더 여론 12월 3주차 주간 집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54.8%,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38.3%, 한 16%포인트 가까이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4일 날에도 한 보름 됐죠. 추미애 장관 사퇴냐, 윤석열 총장 사퇴냐, 동반 사퇴냐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어차피 그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혔죠. 지금 청와대 청원에는 이제 사퇴 반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심해야 된다는 청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말이죠. 12월 첫째 주에 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한 이후에 대략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한 보름 전에 조사했을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특히 이제 중도층, 무당층 뭐 이런 계층에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에 8명가량이 추미애 장관과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보다 조금 더 많은 88.1%, 10명 중에 9명가량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의견을 나타냈죠. 지정당별로는 그렇고요. 지역별로는 보니까 대전, 충청, 세종이 역시 영남권 다음으로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 다만 이제 인천,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 인천, 경기는 좀 팽팽했고 서울은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50% 좀 넘었고요. 광주, 전라 지역은 반대로 56%가 추미애 장관 동반 사퇴해야 된다. 근데 이 의견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번 주에 있을 행정법원 판결, 이번에도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느냐, 아니면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여론은 바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추론입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지금 관련된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등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는 정직 2개월 이 판결을 그대로 법원이 유효하게 판결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런 예측이 좀 되고요. 근데 이제 모르죠. 새로 배정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 판사가 이제 본안 또 판결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2개월 정직은 받아들이고 본안 소송에서 뭔가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은 당청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 좀 2주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반등을 했는데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 40%, 리얼미터 조사는 39.5%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는데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가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추미애 장관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12월 4일 날 조사도 그렇고 최근 발표된 조사들 보면 추윤 갈등이나 부동산 문제, 특히 30대는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하는 핵심 계층임에도 강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추윤 갈등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30대가 좀 당청에 불리한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30대가 추미애 장관과 동반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을 51.5% 정도 나타내서 다시 30대가 좀 당청의 유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듯한, 물론 오차범위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지난주 중반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언더독 효과라는 것이 있죠. 이제 추미애 장관이 여하튼 검찰 개혁을 하고 개혁 드랍을 강하게 걸다가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많은 역풍을 이제 맞다가 결국에는 정직 2개월이라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결론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좀 부채의식을 갖고 어떤 연민의식이라든지 동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꽤 많은 숫자가 20만, 30만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까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지층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여하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정직 2개월과 관련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결과가 성탄절 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의 추윤 갈등에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소개해드렸는데 39.5%로 지난주 대비 2.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죠. 최근 2주간 하락세를 보였다가 지난주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추미애 장관이 사임을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목요일 날 추미애 장관의 마지막 소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년 초에 공수처 출범에 이제 교체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보도가 있었고요.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 취소해야 된다. 징계 취소하고 집행정지 소장을 목요일 날 제출했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목요일, 금요일 이어지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1.4%까지 반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을 거의 회복한 수준인데요. 물론 이제 지지도와 또 득표율 그리고 국정수행평가는 각기 다른 개념입니다만 아무튼 상징적인 의미에서 41%를 지난 금요일 날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주 갤럽 조사 40%부터 시작해서 댓글에 또 한국 갤럽 리얼미터 여론 조작 시작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갤럽이나 리얼미터가 여론 조작 해서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괜히 잘못하다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걸리면은 저희들은 과태료는 물론이고 만약에 이런 거 괜히 조작하면 회사 문을 닫습니다.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겠죠. 민심이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 지난 2주간 리얼미터에 항의 전화 또 댓글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리얼미터 지금 조사 똑바로 하는 거냐. 약방이 감춰줘. 응답률 예를 들어서 5%다 그러면 2,500명 중에 5%하면 도대체 몇 명 조사한 거냐. 근데 저희가 몇만 명 조사해가지고 2,500명 겨우 잡는 거거든요. 그런 항의성 댓글들이 또 다시 눈에 띄는 걸 봤는데 그나마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댓글 제가 봤거든요. 근데 구라미터라는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갤럽 여론조사 보도에도 댓글은 다 리얼미터를 욕하는 그런 댓글이 심심치 않았었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구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갤럽 보도에는 갤럽을 비판하고 리얼미터 조사에는 리얼미터를 비판하는 좀 이렇게 식별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지금 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난주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소식은 좀 긍정적인 당청의 긍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하면은 코로나19 확산세 이 부분은 1,000명대 확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이 3단계로 가냐 마냐 이러다 보니까 또 백신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거냐 이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이 부분은 당청의 긍정적 또 상대 진영에도 또 결집 현상을 유발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양측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 대통령 과거 공식 사과 이 부분도 당청에 또 국민의힘에 고르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정부가 2021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역시 코로나19 확산 추이 오늘 뉴스공장에 제가 이제 아침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암센터에 계시는 교수님이 나오셨죠. 근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정점을 찍고 사그라드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우리가 지금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자발적으로 오시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위기가 생기면은 행정 당국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검사하고 스스로 격리하고 이런 높은 문화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뉴스공장 들어보니까 조금 안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하튼 이번 주에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어제 일요일 날 검사 수가 좀 줄어서 그런지 아무튼 900명대였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 800명, 700명 줄어들게 되면 다시 역시 K 방역이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면 지금까지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한 2주간 영향을 미쳤던 코로나19가 다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리두기 단계 조정 근데 이번 주는 이제 변창흠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는 역시 좀 당청에 좀 불리한 그런 기간인데요.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가 아마 이번 주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없고 용두삼인식으로 거의 뭐 별 문제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준석 또 박원석 두 국민의힘 또 정의당 관계자분들한테 얘기 들어봤지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선고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 부분도 이번 주에 핫 이슈입니다. 갑자기 일요일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죠. 관련해 가지고 오늘 뉴스공장에서도 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죠.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3위를 기록했는데 처음엔 2위였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워낙 뭐 비판도 많이 하고 그때는 뭐 단일화 뭐 연대 이 가능성이 거의 가능성이 크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죠. 안철수 대표하고 단일화할 의사를 별로 갖지 않고 비판하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단일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선거 캠페인 하다 보니까 양측이 서로 뭐 비난하다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이 큰 격차로 1위를 했는데요. 그때만 좀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들 긍정평가하고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이분들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원샷이냐 아니면 투샷이냐. 그러니까 원샷은 뭐냐면은 아예 그냥 합당 이제 다 같이 경선을 치르는 원샷에 하자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경선 룰을 과연 디테일한 부분에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럼 각자 경선을 하고 혹은 뭐 당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이쪽에서 오세훈이든 나경원이든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단일화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직도 풀어야 할 난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18년과 다른 거는 당시에 대통령들이 막 70% 정도 됐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뭐 한 5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됐죠. 근데 그때 왜 이 야권이 단일화하지 못했느냐? 여론조사는 안 믿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한국갤럽을 뭐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홍준표 대표 측근들이 했고요. 1미터는 그나마 좀 덜 욕을 했는데 아무튼 여론조사가 안 맞는다라고 해서 믿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주당 지지율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화 안 해도 이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 야권들이 분열하면서 게임이 안 되게 졌는데 이번에는 여당 지지율이 조금 많이 그때보다는 낮아졌고 여론조사는 좀 신뢰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일화 뭐 연대의 그 필요성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하나 위험 요인은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제 비카인즈라고요. 이 언론재단인가요? 이쪽에서 하는 언론사들의 기사 연관어 분석을 한 매체가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안철수랑 가장 연관 검색어 1위는 김종인, 그 다음에는 오세훈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나오면 과연 안철수 후보가 우세를 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수층에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대표보다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출마하면 안철수 후보가 결국엔 경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TV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TV 토론은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잘하지 않겠냐.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대선에도 보셨지만 조금은 TV 토론에 경험이 다른 선배 정치인들보다는 조금은 미숙해 보이거나 조금 뭔가 경륜이 짧아 보인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연관 검색어가 지금 많이 높아졌고요.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과연 이 험난한 과정을 이겨내고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단일 후보가 되면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조사를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한 거 보면은 야당 후보를 뽑겠냐, 여당 후보를 뽑겠냐 물어보면 야당 후보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궐선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면 야당 단일 후보가 누가 보수가 세워지면 그게 혹시 안철수라면 그러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후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과연 국민의당 측에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안철수 대표가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이 관건이고요. 안철수 대표의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 이번 주 이제 반영은 충분히 안 됐죠. 7.2%로 열린민주당 7.2%는 동률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31.6 대 30.6. 리얼미터는 아직 국민의힘이 1%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에 동률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0.2%포인트 차이가 있었는데 뭐 거의 횡보를 한 거죠. 약간의 이제 뭐 계층별로는 주거니 받거니 한 지역들이 있는데 TK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올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 게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이쪽 고향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했는데 올랐어요. 근데 PK에서는 좀 내려가고 보수층에서는 좀 내려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데 반면에 진보층 또 지정당이 없다 아니면 뭐 이념 성향이 자기는 보수 중도 진보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김정인 위원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나타난 현상 같은데 결국 보수가 좀 빠지고 중도 진보가 오르면서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좀 비슷하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뭐 거의 비슷한데 이번 주는 열린민주당이 거의 1%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는 결국 공수처법이 개정이 되고 또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좀 세게 지지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에서는 좀 지지율이 올랐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의 수준이 뭐 세냐 안 세냐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열린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무튼 이번 중징계가 좀 약하다 이런 응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좀 그런 분들이 좀 지지층이 모이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또 이탈한 세력도 있기 때문에 거의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당 지지도는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정경심 교수 1심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소송 이게 이제 성탄절 전후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서 당청 지지율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성탄절도 기다려지지만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한 주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더 여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